인천국제공항에 분주한 아침, 지우는 여느 때처럼 자신의 파트너인 셰퍼드 하늘과 함께 일상적인 순찰을 시작했다. 10년 동안 공항 보안요원으로 일하면서 그는 수많은 여행객들의 이야기를 목격해왔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늘은 특별한 개였다. 어린 강아지였을 때부터 지훈이 직접 훈련시켰고, 둘은 단순한 동료 이상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지훈의 부모님은 일찍 해외로 이주하셨고, 홀로 살았던 그에게 하늘은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날 아침, 하늘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다. 항상 차분하고 규율적이던 개가 갑자기 불안한 듯 공기를 맡기 시작했다. 지훈은 즉시 그 변화를 감지했다. 수년간의 경험으로 하늘의 직감을 신뢰하게 된 그는 개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체크인 구역 근처에서 하늘이 갑자기 멈춰섰다. 검은색 캐리어 하나가 홀로 놓여 있었다.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가방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하늘은 평소와 달리 가방을 계속 긁었고, 지훈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지훈이 보안팀에 연락하는 동안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와 중요한 정보를 전했다. 후드티를 입은 사람이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어요. 굉장히 서두르는 것 같았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여성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쓴 그녀의 모습에서 불안감이 느껴졌다. 하늘이 그녀를 향해 짖기 시작하자 여성은 급히 자리를 피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그녀가 이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직감했다. 보안팀이 도착하고 폭발물 처리반의 검사가 시작되었다. 긴장된 순간이 이어졌다. 마침내 가방이 열렸을 때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는 광경이 펼쳐졌다. 낡은 담요에 둘러싸인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 작고 연약해 보이는 강아지는 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담요 속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미안해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하늘은 즉시 강아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핥아주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가 이토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가방에서는 BY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목줄과 낡은 인형도 발견되었다. 지훈은 이것이 단순한 유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공항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선택한 것, 그리고 선글라스를 쓴 수상한 여성의 존재는 이 사건 뒤에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암시했다. 강아지를 발견한 직후 지훈은 즉시 근처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하늘은 한시도 어린 강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수의사는 강아지의 상태를 면밀히 검사했다. 영양실조의 탈수 증상도 있네요. 하지만 다행히 큰 병은 없어요. 보살핌만 잘 받는다면 곧 회복될 거예요. 진료를 받는 동안 지훈은 발견된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BY 이니셜이 새겨진 목줄은 고급스러웠고 낡은 인형에서는 어딘가 익숙한 향기가 났다. 병원 창 너머로 다시 한번 그 수상한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본 것 같았지만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날 밤 지훈은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왔다. 별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늘은 마치 동의하듯 꼬리를 흔들었다. 별이는 처음에는 겁을 먼저 냈지만 하늘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곧 안정을 찾았다. 다음 날 지훈은 공항 CCTV 영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가방을 놓고 간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후드티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젊은 여성의 것 같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가방을 놓기 전 누군가와 긴장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다. 박 반장님, 이 영상 좀 보세요. 지훈이 동료를 불렀다. 여기 보이는 남자요. 전에 본 것 같지 않나요?
화면 속 남자는 공항에서 자주 목격되었던 수상한 인물이었다. 선글라스를 썼던 여성도 영상에 등장했지만 그녀의 정체는 여전히 수수께끼였다. 그날 저녁, 지훈이 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을 때였다. 갑자기 하늘이 긴장하며 앞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기다렸어요. 선글라스를 썼던 여성이었다. 이번에는 선글라스를 벗은 채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제가 별이의 이모예요. 언니가 어쩔 수 없이 별이를 놓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없어요. 우리 언니가 위험에 처해 있거든요. 그녀는 주변을 불안하게 살폈다.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법과 규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알아야 해요. 그가 말했다. 여성은 잠시 망설였다. 내일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별이를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늘은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계속 응시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의 직감은 이 사건이 단순한 반려동물 유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별이의 뒤에는 더 큰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내일, 그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약속된 시간, 지훈은 어제와 같은 장소에서 기다렸다. 하늘과 별이도 함께였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더 큰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별이의 진짜 이름은 별이가 맞아요. 우리 언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다. 언니는 수의사였어요. 동물들을 너무나 사랑했죠. 서연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여성이 별이를 안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언니는 큰 제약회사의 불법 동물 실험을 목격했어요. 그들은 언니의 침묵을 요구했지만 언니는 거절했죠. 지훈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래서 도망가신 건가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를 확보한 언니는 검찰에 제보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먼저 움직였죠. 언니는 별이를 저에게 맡기고 숨어야 했어요. 그런데 왜 공항에 두고 가셨나요? 지훈이 물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 위험해졌어요. 그들이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거든요. 별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공항에는 CCTV가 많고 보안이 철저하잖아요. 누군가가 별이를 발견하고 구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늘이 서연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핥았다. 별이도 그녀를 알아보는 듯했다. 지금 언니는 안전한가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하지만 아직은 돌아올 수 없어요. 증거를 전달하고 모든 것이 밝혀질 때까지는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다. 공항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동료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위험할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갑자기 하늘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왔어요. 서연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 번호로요. 그녀는 쪽지를 건네고는 재빨리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 이 일에 더 깊이 관여하여 정의를 돕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당국에 보고하는 것. 하늘과 별이를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결정이 이미 내려졌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했다. 동료인 민재를 찾아갔다. 민재 형, 도움이 필요해요. 지호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민재는 오랜 경험을 가진 수사관이었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 민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하지만 내 말이 맞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는 컴퓨터를 켜고 지난 몇 주간의 CCTV 영상을 불러왔다. 여기 봐. 이상한 점이 있어. 영상에는 수상한 남자들이 서연을 미행하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되어 있었다. 그들은 항상 같은 검은색 차량을 타고 다녔다. 이 차량 번호를 추적해보자. 민재가 말했다. 내 친구가 교통과에서 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때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서연이라는 것을 알았다. 오늘 밤 만나야 해요. 언니가 연락이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중요한 정보가 있대요. 하늘과 별이는 그날 하루 종일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것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지호는 두 마리의 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마음도 똑같이 불안했다. 저녁이 되자 민재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 그 차량의 소유주를 찾았어. 대형 제약회사의 자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더군.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지훈아, 이 회사에 대한 첩보가 있어. 불법 동물 실험만이 아니라 더 큰 일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몰라. 밤이 되어 서연과 만났을 때 그녀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다. 언니가 보낸 자료예요. USB를 건네며 말했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실험 기록,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그녀의 말이 끊겼다. 하늘이 갑자기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다.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색 차량이었다. 서연 씨, 이쪽이에요.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본능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듯 앞장섰고 별이는 놀라서 그들을 따라갔다. 좁은 골목을 통과하면서 지호는 민재에게 연락했다. 형,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그들은 계속해서 달렸다. 뒤에서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서연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들은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했다. 동료인 민재를 찾아갔다. 민재 형, 도움이 필요해요. 지호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민재는 오랜 경험을 가진 수사관이었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 민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하지만 내 말이 맞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는 컴퓨터를 켜고 지난 몇 주간의 CCTV 영상을 불러왔다. 여기 봐. 이상한 점이 있어. 영상에는 수상한 남자들이 서연을 미행하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되어 있었다. 그들은 항상 같은 검은색 차량을 타고 다녔다. 이 차량 번호를 추적해보자. 민재가 말했다. 내 친구가 교통과에서 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때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서연이라는 것을 알았다. 오늘 밤 만나야 해요. 언니가 연락이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중요한 정보가 있대요.
하늘과 별이는 그날 하루 종일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것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지우는 2마리의 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마음도 똑같이 불안했다. 저녁이 되자 민재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 그 차량의 소유주를 찾았어. 대형 제약회사의 자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더군.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지훈아, 이 회사에 대한 첩보가 있어. 불법 동물 실험만이 아니라 더 큰 일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몰라. 밤이 되어 서연과 만났을 때 그녀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다. 언니가 보낸 자료예요. USB를 건네며 말했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실험 기록,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그녀의 말이 끊겼다. 하늘이 갑자기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다.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색 차량이었다. 서연 씨, 이쪽이에요.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본능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듯 앞장섰고 별이는 놀라서 그들을 따라갔다. 좁은 골목을 통과하면서 지훈은 민재에게 연락했다. 형,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그들은 계속해서 달렸다. 뒤에서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서연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들은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은 다시 일상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호는 하늘, 별이와 함께 도착장에서 기다렸다. 서연도 그의 곁에 있었다. 비행기가 착륙했대요. 서연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다. 지호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들을 떠올렸다. 제약회사의 불법 실험이 모두 언론에 공개되었고 관련자들이 체포되었다. 서연의 언니는 마침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게 되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나타났다. 언니, 서연이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서진은 동생을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별이가 서진의 냄새를 맡더니 크게 짖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별이를 안았다. 우리 별이 많이 컸구나.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늘도 다가와 그들을 지켜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진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별이를 구해주시고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셔서.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늘이가 별이를 발견했으니까요.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별이를 다시 데려가고 싶지만 그녀는 별이와 하늘이 함께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2마리의 개는 이미 떼어낼 수 없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함께 키우면 어떨까요? 지훈이 제안했다. 제 집 근처에 좋은 집이 나왔더라고요. 별이도 하늘이와 함께 있고 서진 씨도 자주 보실 수 있고. 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좋겠네요. 그녀는 별이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된 거야. 공항의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다. 하늘과 별이는 평화롭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오는 법이다. 그들은 모두 그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 출근길, 지호는 여느 때와 같이 공항을 순찰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하늘뿐만 아니라 별이도 함께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끝. 시청자 여러분, 하늘이와 별이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